제작진이 잠시 촬영에 정신없는 사이에도 여전히 문 앞을 떠날 줄 모르는 키키. 그런데 이때 순간 열린 문틈 사이로 탈출에 성공. 아, 어쩌죠? 문제는 이렇게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사실. 아, 큰일 났네요. 어디로 왔어요? 이미 잽싸게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키키. 지금 찾아봐야 소용없다고요, 보호자님.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하나 보호자의 이런 신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사장 만난 듯 온 동네 담벼락을 활보하는 녀석. 동네 구석구석 참 잘 도돌아다니며 자유를 즐기는데요. 아직까진 위험해 보이지 않아 다행이지만 집에 들어갈 생각은 없는 것 같죠. 여기 휘님 저 보세요. 저 밑에 아까 하지만 걱정하는 보호자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녀석을 계속 쫓아가 보는데요. 와, 녀석 얼마나 재빠른지. 게다가 좁은 길만 골라서 도망가는데 이거 완전 지능적인데요. 어머, 급기야 키키를 쫓아 지붕 위까지 올라간 제작진. 아유, 고양이 잡다 큰일 나겠어요. 아유, 내려오세요 얼른. 아무래도 나가서 다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 병원도 몇 번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외부 상황은 뭐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 차도 다니는 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죠. 밖에서 어떤 사고를 입을지 모르는 보호자는 걱정입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집 주변의 모습을 드러낸 키키. 이제 돌아온 거야, 키키야? 하지만 여전히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녀석. 좋아하는 사료를 이용해 유도해 보려는데요. 키키야,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자. 응?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또 다시 도망치고 마는 키키. 이미 녀석은 동네에서 유명인사라는데요.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회색 고양이 여기 고양이에요? 네. 우리 주차장에서 돌아다니지. 아, 어디인가요, 혹시? 우리 집 주차장 저기로 가야 돼요. 집 나갔어요? 집 나갔어요? 네네. 이웃의 제보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보호자. 그런데 집에서 꽤 멀리까지 온 키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이 멀리까지 와서 뭐라고 다니는 건지 여러 가지 걱정들로 녀석을 찾아보지만 보이질 않습니다. 귀신같이 간다니까요. 일을 당하고 했어요. 비 오는데 이제는 물고 불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데 무섭더라고요. 아까 그놈이 그래서 다쳤죠. 어디서든 안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가출한 지 8시간째 다시 녀석을 찾아 나서는 보호자.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자의 걱정은 커져만 가는데요.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시도 때도 없이 밖으로 탈출하려는지 보호자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기 공간에서 밥도 잘 먹고 뭐 배변 활동도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 공간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지내기가 좀 불편한 건지 키키를 기다리다 결국 제작진도 철수. 하염없이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집에 가지 못하고 화실에서 녀석을 기다리다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별탈 없이 돌아오면 좋으련만 이렇게 귀가가 늦어질 때면 보호자의 근심도 커져만 갑니다. 코코도 지쳐 잠이 든 늦은 시간. 드디어 자정이 훌쩍 넘긴 새벽이 돼서야 화실의 문 앞에 모습을 드러낸 키키. 아유, 어디 갔다 이제야 들어오는 거야. 걱정과 안도감에 문을 열어주는 보호자. 언제까지 이 위태로운 외출을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배가 고팠는지 오자마자 허겁지겁 배부터 채우는 녀석.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다시 문 앞으로. 아휴, 정말 못 말리네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가서 뭐 어떻게 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게 많죠.
하네스 채워서 이동장으로 데리고 나가 보기도 하고 뭐 같이 좀 다녀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생각한 것만큼. 저랑 좀 잘 같이 지냈으면 좋겠는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주시면은, 도와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양이 문제로 고민인가요? 고양이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모든 고양이여 내게 오라! 고양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반려묘 행동 전문 수의사 김명철.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그래 나처럼 너도 행복하면 좋겠어. 키키 소식에 폭염을 뚫고 한달음에 달려온 김명철 수의사. 과연 오늘은 어떤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까요? 선생님, 오늘도 기대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혈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이 고양이가 그러면 키키. 네, 얘가 키키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말이 많은 편이에요? 네, 원래 말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은 좀 말이 많아지고. 녀석, 우리 미영철 쌤인 걸 아는지 100가지 보여주고 애교를 선보이는데요. 전라당도 엄청 잘하네. 아, 그러면은 얘가 네, 코코겠네요. 네, 얘가 코코예요. 코코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코코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사연 신청하신 이유가 네. 코코보다는 키키 때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신청하신 건가요? 키키가 계속 이 공간에 있으려고 안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일단은 조금 이제 상황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준비된 영상 보시면서 왜 그런지, 키키가 왜 그런지도 좀 보고 우리가 뭘 좀 해줘야 키키가 그 습관을 고칠 수 있을지 네, 준비된 영상을 먼저 좀 보시죠. 네. 자, 문제 영상을 보며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먼저 나가고 싶어서 문 앞에서 울며 시위를 벌였던 키키. 항상 창밖 쪽, 바깥쪽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네요. 네, 계속 밖에 궁금해하고 나가려고 하고. 그리곤 기회를 보다가 순식간에 탈출을 감행했던 키키인데요. 같은 만 있으면 바로 거의 탈출인데요. 이거.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뛰쳐나가는 거니까. 아이들이 원래 영역동물이거든요. 주변 공간까지를 지금 영역으로 확장시켜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 건데 바깥에 집착했던 이유는 바깥 공간까지 영역을 확장해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심지어 옆 동네까지 제 집처럼 돌아다니며 이곳저곳 관심을 보이곤 했었죠. 하지만 이러는 와중 위험 요소도 포착됐습니다. 밖에 나가면 풀이나 이런 거들 냄새 맡고 근데 뭐 여기저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외출할 때 네. 이제 풀에 관심이 많은 것 자체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원래 고양이들이 풀을 안 먹는 육식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네들도 이렇게 특정 풀에 대해서 관심 있고 뜯어먹고 이 습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 이제 그냥 나가서 여러 풀들이 있는 경우에 상관없이 호기심에 다 뜯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게 독성이 있는 거면 그건 되게 문제될 수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길고양이와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었는데요. 길고양이랑 싸워서 그런가 상처를 한두 개씩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들 자기 영역 그 범위 안에 다른 고양이가 있으면 무조건 신경 쓰고 혹시라도 마주치게 되면 이 아이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이들 기본 습성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일촉즉발인 것 같아요. 맞닥뜨리면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애들 아마 엄청 큰 싸움 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버젓이 자기 집을 두고도 굳이 위험한 바깥에까지 영역을 넓혀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이 공간에 고양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다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웬만한 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화장실이나 뭐가 있을까요? 밥이나 뭐 장난감. 두 마리의 고양이가 생활하기에 적절한 크기의 공간 뿐만 아니라 사료와 물까지 상시 채워주고 화장실도 잘 청소해 주었는데 녀석에게 부족한 게 있었던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환경은 고양이가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적합하지가 않아요. 네? 적합하지가 않다고요? 그냥 여기는 밥 먹고 화장실 쓸 수 있는 공간인 거지 얘네들의 기본적인 영역에 대한 욕구 자체를 채워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어찌됐거나 그렇게 공간이 좁으면 뭔가 수직 공간이라도 있어서 위에 올라갈 수 있거나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불안감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키키 결국 어느 날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사실 코코도 큰 문제예요. 이 환경 자체가 본인이 필요한 걸 다 제공을 못하니까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거든요. 본능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키키는 나가려고만 했고 코코는 무기력증에 빠져버렸다는 건데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네요. 키키 지금 인식표는 없어요? 이직표는 예전에 달아줬었는데 그게 네. 너무 낡고 해져서 바꿔주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인식표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인식표에는 보호자분 연락처하고 아이 이름 적혀져 있거든요. 이거는 키키 인식표고요. 이 보호자분 연락처 이렇게 적어져 있고 이거는 코코 인식표. 그래서 이걸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뭐 만들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보만 적으면 이런 식으로 인식표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젠 밖으로 나가더라도 조금 안심할 수 있겠네요. 키키는 영역이 너무 좁다는 것 때문에 바깥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수평적인 공간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태에서 수직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줘야겠다. 이 부분하고 일단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번 솔루션의 목표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솔루션 시작하죠, 그러면. 네. 키키와 코코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 환경이 가장 큰 문제였던 만큼 환경 개선이 급선무. 그중에서도 녀석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수직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고양이들을 위한 화실의 역대급 변신. 어쩐지 기대되는데요. 코코야, 너도 궁금하지? 열일한 선생님 덕에 금세 멋진 공간이 완성됐는데요. 빈벽을 이용한 캣워크부터 문 앞에 설치한 대규모 캣폴까지. 와, 더 이상 밖에 나가기 싫을 정도로 공간 대변신 성공! 저희 수직 공간 만들어 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원래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생기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키키 지붕 위에서 밖에 보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 안에서도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나가지 않아도 이제 필요한 거 다 채울 수 있고 문 입구 쪽에 설치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수직 공간을 선호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 위쪽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 공간이 없을 때보다 문으로 이제 뛰어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이가 바로 뛰쳐나가는 거를 미리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밖에서 이제 풀도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건 위험할 수 있어서 오늘 저희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캣그라스를 좀 준비를 했어요. 캣그라스? 그게 뭔가요? 보통은 재배 키트로 해서 아예 세트로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씨앗하고 흙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라서 기본은 그냥 흙 부어주고요. 그럼 캣그라스 재배 방법 배워볼까요? 밑흙 이렇게 채워주시고 씨앗은 가볍게 위에만 이렇게 마지막에 위쪽에 다시 채워서 거기에다가 이제 물만 이렇게
부어주시면 뭐 보통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한 2, 3일이면 아이들이 싹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싹 나면 그때그때 물 조금씩 부어주시면서 자라게 그냥 두시면 뭐 생각보다 정말 잘 자라요. 참 쉽죠잉? 이런 식으로 두면 아이들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 이제 캣그라스는 먹게 되면 좀 아이들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먹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뜯어 먹거나 하면 새로 또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외부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건강에도 좋다니 일석삼조. 와, 코코는 벌써 관심을 보이는데요. 키키랑 코코가 집에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부족하기는 했지만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되게 한정적이에요. 집 안에서. 그래서 아이들 먹는 거 자체를 좀 더 재미있고 진짜로 좀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해서 사냥을 하듯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이 퍼즐들을 좀 설치를 할 거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강아지에서는 그냥 킁킁볼이라고도 사용을 해요. 근데 고양이에서도 이제 충분히 적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 안쪽에 사료를 한두 알씩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들은 앞발로도 이런 식으로 긁어내면 사료가 이렇게 떨어지면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툭 불려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먹을 거 있는지 알게 되면 찾아서 먹게 되고요. 아이들이 내부 공간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솔루션 다 진행해 봤는데 좀 어떠세요? 이게 좀 앞으로 나아질까요? 저도 노력을 해야겠죠, 그만큼. 네. 시간표 짜서 아이들 사냥놀이 하는 거 최소 하루에 3번, 3번에서 4번 비슷한 시간에 사냥놀이 한 10분 정도씩 끊어서 해주시고 그리고 사냥놀이 할 때 마지막에 먹을 걸로 보상하시고 네, 이거는 보호자분이 해주셔야지 제가 이거 대신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하실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고양이들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네, 이게 잘 모르고 아이를 대하게 되면 아이들은 오히려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잘 해주시면 아이들 다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약속 꼭 지켜주셔야 해요, 보호자님.